부분이 그때 없었어가지고 좀 빼먹은 게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 페이지는 366페이지입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 교재 페이지는 366페이지. 저번 주에 제가 시험 보고 나서 했던 1작업 부분이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네. 수업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답안 파일부터 해가지고 해볼 건데,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실 거냐면 544페이지 최신 기출 문제고요.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의 정리가 교재에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문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로 읽어봅시다. 544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답안 작성 요령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이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544. 혹시 붙일 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총 4개의 문제인데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 거,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작업부터 3작업까지 표를 만들 예정인데 그 표의 A열은 열너비가 1로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테두리를 어떻게 넣으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작업의 그림을 보고 출력 형태를 보고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당 작업란에서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시오. 시험 문제가 흑백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조건에 맞춰서 꼭 해주셔야 되고, 그 외에 조건에 없는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출력 형태, 그림을 보고 모양을 변경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의 위의 것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시트가 더 많이 추가가 됐다면 그 추가되어 있는 시트를 별도로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 실격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시트 탭에 이제 더하기를 한 번, 2번 눌러줄게요. 저희는 총 시트가 4장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차트 시트는 별도로 나중에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A열에 대한 열너비를 1로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트 1을 클릭하면 3개의 시트가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색깔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색깔이 흰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열의 넓이를 1로 바꿔줍니다. 했나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 시트 3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시트 2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해줄게요. 자, 그리고 1작업 이름 바꾸고 나서 엔터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시트에 제 1작업 시트만 흰색이고요. 위에 통화문서일 옆에 그룹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 없어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있으시면 이상한 거니까 별도로 풀어주셔야 돼요. 풀 때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그룹 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트 제1작업 시트만 흰색으로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 545페이지에 첫 번째 조건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조건에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의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A열과 1번 사이에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저번 주에는 선생님 저희가 시트를 3개를 다 한 번에 잡고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바꿨잖아요. 오늘은 제가 1작업만 바꿔놓고 1작업만 잡고 굴림에 11포인트로 바꿨는데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별도의 감점이 없습니다. 나머지 2, 3작업의 글꼴이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어도 돼요. 대신 이러면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약간의 위화감이 들어요. 왜냐면 1작업은 글꼴이 굴림으로 다 돼 있어서 다 글꼴이 굴림으로 나오는데 2, 3작업에 대해서 글자를 쓰면 글자가 맑은 고딕이 기본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둘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뭘 해도 상관이 없고 1작업에만 글꼴이 굴림 11포인트 되어 있어도 되고 다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출력 형태를 보면 B4부터 J14까지가 지금 표가 만들어져 있죠? 요거는 항상 고정. 그래서 하시기 전에 열너비와 행높이를 먼저 조절을 하고 할 거예요.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하시고 열의 넓이 11로 바꿔줍니다. 요거는 임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으로 하겠다? 그럼 그러셔도 돼요. 11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행의 머리글 4번 행부터 14번 행이지만 4번 행은 자동으로 높아질 거라 5번부터 14번 행까지 드래그, 14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행 높이, 그리고 행의 높이 18, 그리고 확인합니다. 4번 행부터 취소 5번 행부터 14번 행 높이 18,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열 너비 11. 확인. 우클릭 하실 때 드래그 하지 마세요. 18. 확인. 놔두세요. 그걸 건드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4번 행은 나중에 알아서 높아질 거지가 건들지 않는다. 1, 2, 3번 행은 아직 안 풀었지만 행 높이를 더 높여야 돼서 만지는 거 아니고. 네.
자, 그 다음에 B4부터 J14까지 드래그 하시고 테두리를 보면 모두 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글꼴에 보면 여기 사각형 보이죠? 이거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블럭을 기준으로 요 바깥쪽에만 굵은 선이 또 들어가져 있거든요. 출력 형태에.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 B4부터 J4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B13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이때 보면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도 테두리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자동 채우기 할 때 나중에 자동 채우기 할 일이 생기는데 얘가 테두리가 복사가 됩니다. 굵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방지하려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으로 해야 복사를 할 때,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선이 안 따라와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B13부터 D13까지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F13, 14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G13부터 I13까지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없어요. 저도 엄청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단축키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가 표가 하나가 좁게 나와요. 좁게 나와요? 여기가 좁아요.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J열 위에서 열 너비 11? 그거 빼고 있나봐요? 아, 여기 두 칸 병합, 여기 두 칸 병합. 자, 그 다음에 여기 F13, 14 합쳐놓은 거 있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자, 그리고 위에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주 살짝만 굴려주시면 얘가 화면이 조금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럼 작업하기가 좀 더 편하시거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앞쪽에 있는 걸로 풀 거기 때문에 교재 페이지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383페이지 아닌가? 잠깐만요. 370페이지네요. 370페이지 제품 코드, 제품명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거 내용 입력해 줄게요.
자, 한 개의 셀에다가 두 줄 쓰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생님?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거 잊지 마시고. 엑셀에서 이제 단축키로 Alt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달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에 F5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고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을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에는 천당의 구분 심표가 다 찍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 심표 스타일도 클릭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이제 거기 문제 370페이지 파란색 글씨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제목,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긁고 굴림 24포인트, 검정붉게 채우기 노랑 요거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출력 형태에 보면 요 위에 있잖아요. 노랑 색깔 도형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 써져 있는 거. 거기 문제의 출력 형태에 보면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근데 만들 장소를 보면 우리 지금 행의 높이보다 거기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행 높이가 훨씬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1번, 2번, 3번 행에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그 다음에 3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그리고 행 높이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25로 할 거예요. 네, 행 높이 25로 할 거예요. 했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행의 높이가 좀 높아졌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메뉴 삽입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형의 자리가 저는 여기 위에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온라인 그림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창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위치가. 자, 뭐가 됐든 도형 클릭해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도형의 모양을 찾으면 돼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요거는 사각형에 있는 거고, 사각형의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지금 도형의 이름을 좀 외워놓으세요. 파포에는 어떤 도형으로 그리라고 문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외워놓으셔야.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네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도형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름 안 나오고 그림으로만 보기 때문에 모양을 지금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앞에서 네 번째 있죠? 클릭하고 여기 B1에 여기 끝부분 있죠? 요 선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G3 중간에 셀에서 끝내주시면 돼요. G3 셀 중간에다 대고 마우스 떼시면 돼요. 그럼 완벽한 크기로 됐어.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크기 조절점으로 다시 조절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보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오른쪽에다가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도형을 그리면 새로운 메뉴인 그리기 도구 서식이란 메뉴가 생겨요. 여기에 도형 효과, 텍스트 효과 있고 도형 효과 있으니까 이름 잘 보고 선택해 주세요. 도형 효과 찾아서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네 번째 거, 바깥쪽 그룹의 네 번째 거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게임 그냥 쓰면 돼요. 별도로 한글처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런 거 없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판매 하나.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하나 써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가로 안에 있는 조건을 해줄 거예요.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클릭을 하고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하래요 문제? 굴림의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은 글자색을 말합니다. 여기 글꼴에 글꼴색 검정색 넣어줄게요. 굴림 24포인트 글자색 검정. 자, 그리고 조건에 보면 굵게도 있죠. 요 진하게가 굵게예요. 굵게 클릭하고요. 채우기 노랑은 요 채우기 색으로 하시면 돼요. 채우기 옆에 화살표, 표준색에 요 네 번째 거가 노랑입니다. 쓰세요. 굴림, 굴러가다의 굴자에 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 진하게, 굵게. 글자색 검정색, 요게 글꼴색 검정색. 그 다음에 표준색에 요 네 번째 거가 노란색. 됐어요? 참고로 선생님 지금 그 글꼴이 한글에서는 검색하면 검색이 되잖아요. 엑셀 파폰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내가 HY 궁서 B를 하고 싶다? 그러면 HY 궁서 B 다 써야 돼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 얘가 정중앙에 글씨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을 한 번, 두 번, 두 개 다 눌러주셔야 돼요. 위에 거는 세로에 대한 가운데 정렬, 아래 거는 가로에 대한 가운데 정렬입니다. 둘 다 눌러줄게요. 되셨나요? 자, 지금은 글씨가 좀 짧아서 다음처럼 바로 이쁘게 보이지만 선생님, 실제로 시험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잘릴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썼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열의 넓이를 넓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 길이도 같이 늘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두 번째 조건까지는 끝. 이제 세 번째 거 조건 해볼게요. 자, 교재 페이지는 38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를 계속 읊어드리는 건 설명 그 페이지부터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383페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완성작의 오른쪽 위에, 출력 형태의 오른쪽 위에 보면 이 자리에 결제란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결제란인데 결제란이 두 줄에 4칸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만들 장소를 보면 3줄에 3칸이에요. 엑셀은 한 칸을 2칸으로 나누는 기능이 없습니다. 합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별도의 란에다가 그린 뒤에 그림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복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에다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열너비가 한 번에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리면 그 옆에 있는 셀까지 같이 모양이 변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여기에다가 저는 A16부터 O17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두 줄의 4칸을 블럭을 잡아줍니다. 전혀 상관없는 데다가 표 두 줄의 4칸 블럭 잡았나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에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해줘요. 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결제를 쓸 란은 2칸이 하나의 셀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2칸의 블럭을 잡아주고. 잡았나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세요. 엑셀은 블럭을 잡을 때 첫 번째 클릭되는 부분은 색깔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정상, 그게 블럭이 잡힌 거예요. 앞에 있는 2칸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결 쓰고 Alt 엔터 제 담당 과장 팀장 써줘요. 부장이군요. 부장 써줘요. 이 담당 과장 팀장 뭐 이게 이름 바뀌니까 꼭 확인하고 써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결이 써져 있는 부분의 셀이 좁아야 돼요. 결제가 써져 있는 부분의 셀이 좁아야 돼서 다음 셀을 다음처럼 클릭을 하면 위에 해당하는 열 머리글, L열이죠, 저는. 이게 초록색으로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선에다가 올려놓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여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담당 아래쪽에다가 또 클릭을 하고 해당하는 행번호가 이렇게 또 초록색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선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높여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만든 거를 블럭을 잡아주세요. 다음 만든 거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어요? 그리고 복사의 단축키는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복사된다는 의미로 엑셀에선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H1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H1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다음처럼 옆으로 뭔가 창이 떠요. 그죠? 여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거가 그림이에요. 찾으셨나요?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그림이 붙어요. 얘를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크기가 엄청 이렇게 쬐끈하지만 않는다면 위치, 그 출력 형태와 위치와 크기가 좀 다른 거는 점수 반영, 그 점수 감점 없거든요.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조건에 보면 단 원본 삭제라고 써져 있어요. 조건에.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아주고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삭제라고 있죠. 그 삭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처럼 창이 뜨면 그냥 바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뭐 선택할 필요도 없이. 자, 그리고 보시면 열의 넓이와 행의 높이가 바뀌어 있잖아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